그 올림픽공원 가시면 뭐 길게 말씀 나누실 건 없고요. 밖에서라도 파이팅 이렇게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의 열기가 뜨거운데 이게 이재명과 좌파 세력들은 어떻게든 이 열기를 찍어 누르려고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많은 시민들께서 당장 내일부터 발효가 되거든요. 소위 이제 77 입틀막법이라고 불리는 허위정보 근절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괴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괴기스럽죠. 기존의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뭐 허위사실 공표라던가 여러 법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한층 더 나가서 좀 시민사회, 뭐 시민단체들, 그다음 뭐 팩트체크, 뭐 검증위라고 하는데 뭐 JTBC가 포함되어 있다라든지 이래서 이거 그냥 정권 입맛에 맞게 자기들 마음대로 가짜뉴스로 낙인 찍고 규제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선관위 관련해서도 아예 그냥 입틀막 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법의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변호사님. 일단 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허위 사실에 대한 어떤 사실 형사적인 책임보다도 이제 민사적인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뭐 10억 원? 뭐 이렇게요. 10억이요? 네네, 10억 원. 뭐 누구, 네 집 애 이름 얘기, 뭐 대장동에서는 쉽게 나올 수 있는 돈이지만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대장동 퇴직금 받아도 5번밖에 못 내는 그러네요. 큰 돈이네요. 정말. 정말 큰 돈이네요. 예. 예. 그렇게, 손해배상금을 징벌적으로 매기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들어온 예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가중금 없습니다.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구성 표지 없이 이것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지우겠다. 이걸 사실 이제 그 민주당이 입법을 한 이유는 형사적으로 만약에 네. 이 책임을 규율한다고 하면은 어떤 법원의 통제가 좀 헌법재판소나 이런 법률적인 통제가 명확성의 원칙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게 위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꼼수를 낸 게 그러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가하는 걸로 해서 네. 이 법을 통과를 시키겠다 해서 그냥 통과를 시킨 거예요. 예.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간에 이 돈을 가지고 형벌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징벌이잖아요. 징벌. 10억이면은 이건 뭐 형사처벌보다 더 하죠.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런 허위 정보라고 그냥 뭐 거기 써 있는 게 허위 정보니까 그렇게 제가 허위 정보라고 얘기를 하면 허위 정보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문제는. 그러면 뭐냐 결국에 이게.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포털. 그렇죠. 예. 표현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거를 규율한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네.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헌법에서는 검열이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검열이라는 거는 표현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네. 이 사전적인 검열을 국가기관의 어떠한 압박으로 인해서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들이 하겠다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법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결국에는 우리처럼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뭐 저거 하는 건 분명하거니와 네. 지금 기본적인 헌법 체계와 기본적인 법 체계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게. 네. 예. 지금 헌법상으로는 검열 금지가 명문으로 있다니까요. 헌법에 있는 걸 갖다가 그렇죠. 지금 검열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다. 제가 박사님께 여쭙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게 JTBC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기사를 보고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정보라고 하는 걸 누군가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하나 보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민간 플랫폼이 사전 검열을 하는 개념인 거고 네. 그다음에 국제 팩트 체킹 네트워크 IFCN이라는 곳에 위탁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IFCN 인증기관이 딱 2곳밖에 없답니다. 그중에 한 곳이 JTBC. 나머지 한 곳이 뉴스톱. 그래서 언론이 이제 정부에 물어본 거예요. 이 법 시행되면은 그럼 JTBC가 검증하는 거 맞아요? 물어보니까 정부가 맞다. JTBC가 팩트 체킹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어떤 통용되는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의 허위 여부를 JTBC가 검열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일단 정부 입장은 이거예요. JTBC가 맞긴 한데 정부가 지정한 건 일단 아니고 다른 언론사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러니까 결국엔 예. 그 IFCN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허위 정보, 허위인지 여부를 검증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기관을 통할 거냐도 정부의 재량에 있는 거죠. 사실상은 네. 수사기관의 재량에 있겠죠. 나중에는 결국에 예. 수사기관이나 뭐 아니면은 어떤 민간 검증기관의 영향하에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문제의식을 어디서부터 가져야 되냐면, 과연 허위 정보를 말하면 안 되는 건가부터 네.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누이 얘기한 게 뭐냐면, 허위 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허위 정보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아니면 또 역사적인 토론의 과정에서 진실로 규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게 또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라는 이름 자체, 허위라는 이 구성 표지 자체가 불명확하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는 것도 아니라 그냥 행정권, 이재명 정부 밑에서의 어떠한 플랫폼 사업자나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허위 여부를 가리겠다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위헌이다. 사실은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전기통신사업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전기통신 기본법상에 보면은 예전에 그 47조 1항에서 허위 정보를 처벌하게 돼 있어요.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예. 해가지고서는 뭐 미네르바 사건, 이른바, 예, 그 사건에서 이걸로 처벌을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네. 근데 공익을 해야 하는 목적이 이제 불명확하다라고 해서 위헌이 나왔고, 그래서 예. 처벌이 안 됐지만, 그때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건 뭐냐면, 허위라는 개념도 불명확하다. 네. 왜냐면 허위라는 것도 가변적인 거고, 허위라는 것도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실이라고 믿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자유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규제를 하면 안 된다. 네. 라는 게 근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 이제 정부의 설명을 보니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래도 그 이게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시대의 이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나 쫄 거 없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일 좀 걱정하는 것은, 이 법이 실제로는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에요. 별거 아닌데. 네. 그리고 누구든 이 법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받으면 법원까지 가지고 가서 위헌 소지를 밝혀내면 돼요. 아하. 저는 뭐 법원으로 가져가면 이건 100% 위헌이다라고 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게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네. 이것 때문에 자기 검열을 아하. 할까봐 좀 걱정돼요. 질의 위축이 될까봐. 네, 그러니까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거는 공포의 전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포의 전념은 정말 실체가 없는데 다 얼어붙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법을 종북 주사파들이 강행한 진짜 목적은 이렇게 공포를 전염시켜서 얼어붙게 만드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행동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당장 저희 고성구 TV는 지난 8년 동안 해왔듯이 똑같이 방송할 겁니다. 네. 만약에 정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미 8년 동안 문제가 됐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좌파들이 수도 없이 많이 고성구 TV에 사법적인 그 제재를 가하려고 탄압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 법적 소송을 통해서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고성구 TV가 아직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듯이 똑같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무슨 77 악법이 뭔가를 가지고 와서 그렇죠. 뭘 한다 그러면 네. 법적으로 싸울 겁니다. 예. 싸워서 이기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단 한 명이라도 이 법적으로 싸워서 이기면 이 법은 휴식 조각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쫄지 맙시다. 네. 저들이 진짜로 노리는 것은 공포가 전염돼서 스스로 자기 검열하고 우리가 위축되게 만드는 거다.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는 거다. 아하. 예, 쫄지 말자. 네. 실제로 박사님 말씀처럼 이 법 사실 내일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7월 7일부터는 우리 선관위 욕도 못 한대. 우리 7월 7일부터는 이재명 관련된 악플도 못 쓴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진짜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고 정말 실제로 저도 걱정이 좀 되거든요.
내일부터 정말 이 정권에 대한 우리 민초들의 비판 기능, 표현의 자유가 너무도 위축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 이거 좀 어떻게 저희가 좀 이겨나가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에 대한 예. 이렇게 뭐 악의적인 평가, 네. 의견도 제시 못한다 하는데 제가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나라는 욕은 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멸콩 네. 나와서 이재명 나쁜 놈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뭐 되죠 뭐. 그리고서는 네. 제가 뭐 우리 스피커들이 앞장서자. 우리가 이재명 나쁜 놈 하면 되죠 뭐. 그리고 지금 고 박사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는 이 법의 내용이 어쩌고 이 법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제 네. 얘기를 드린 거지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예. 아까 말씀드린 정기통신기본법의 47조 2항을 보면 네. 허위 정보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 유통하면 처벌하는 법이 또 있어요. 네. 그게 위헌 소지가 다분하니까 있는데도 적용을 안 하고 있다가 아하. 최근에 이재명이 몇 번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래요?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내용으로 또 다른 규제가 새로 생긴 것처럼 공포를 주기 위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법률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네. 얘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예. 그래서 오늘 장덕 대표께서도 일단 오늘 최고위 복귀를 하셨습니다. 하셔서 바로 직격을 했던 것이 입틀막법이다. 입틀막법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사라지기를 바라니까 반대 댓글 받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직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사님과 똑같은 얘기를 또 우리 국민의힘 논평에서도 국민들이 벌써부터 자기검열 시작했다. 이거 진짜 나라 공산화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만 검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좌파들이 대놓고 그냥 시민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사건건 배제고 학생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규정에도 없던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식의 인민재판, 마녀사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입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배제고 학생들에게 또 응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자라난 어린이들한테. 그리고 일베가 어쩌고 이런 얘기할 거면 이재명이 일베 출신이잖아. 이재명이 자기 부로 일베 출신이라고 했는데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박사님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제가 주말에 배제고 학생들 쫄지 않았다 이렇게 그 짧은 쇼츠를 만들었는데 뭐 한 40몇만 명이 보셨다 그래요? 이야, 네. 그러니까 이 배제고 사태에 대한 우리 국민적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았고 맞습니다.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배제고가 내일까지인가 시험이거든요. 예, 그 중간고사 시험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학인연이라고요. 학생 학부모 예, 교사인권연대에서 그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응원하는 이 화환조차 그 근조화 근조 그 화는 그쵸. 말할 것도 없고 네. 응원하는 화환조차 우리 배제고 학생들한테는 심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니 시험 때만이라도 좀 자제해달라. 네.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네. 지난 금요일 날. 그럴 정도로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리저리 그 취재한 바로는 뭐 배제고 학생들은 오히려 지금 이 배제고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그 망나니 칼춤과 같은 6개월 중징계를 놀리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전혀 이제 주눅들지 않았어요. 아하. 다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광주일보를 뭐 폭탄 터뜨리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서 또 이게 수사 중이잖아요. 네. 뭐 경찰이 바로 저 학생들 피신시키고 수사했는데 뭐 폭탄은 없었다는 거고. 예. 그러나 글은 팩트니까 네. 그 글 올린 사람 좀 찾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사람은 찾아서 처벌해야죠. 예. 아유, 그쵸. 예? 그건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배제고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광주일고 학생들도 이게 희생자다. 아하.
이 사태를 이렇게 만든 것은 이재명과 종북주사파 개딸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스타벅스를 갑자기 끌어들여 갖고 어떻게 선거에 좀 써먹으려고 네. 수복을 탄압하면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태의 진짜 이 주범들은 이재명과 개딸들이에요. 갈라치기 종북주사파들이에요. 하는 네. 거죠. 예. 그들의 이 잘못된 이런 그 갈라치기 때문에 또 스타벅스 악마화 작업 때문에 배재고 학생들도 희생당하고 광주일고 학생들도 희생당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배재고도 광주일고도 다 우리 애들이다. 이 모두를 다 따뜻하게 품어 안는 것이 보수의 품격이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좌파는 이 애들까지 악용해서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 좌파고 이 모두를 다 우리 애들이야라고 품어 안아야 자유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좋은 말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사태를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탄압받는 배제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 쓰고 중요하게 다뤄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이 제도권 사실 나쁜 정치거든요. 정말 아예 무슨 시민사회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자기네들이 가치 판단해서 좋은 것 나쁜 것 성과 악으로 다 구분짓고 갈라치게 해버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전도가 돼서 어린 학생들까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이제 물론 뭐 스벅 사태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배제고 어쩌고도 있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뭐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당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 뭐 저나 아니면 일반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랑 국회의원 100명 가까이 있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거 완전히 무게감이 그럼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걸 하라고 사실은 국회의원을 만들어 두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장동혁 당대표가 입틀막법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당에서의 기본적인 헌법적인 움직임, 헌법적인 쟁송의 방법으로의 움직임을 가져가겠다는 거는 충분히 환영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배제고 얘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스벅 관련된 얘기도 그렇고, 스벅 관련해서 뭐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막 당시에 이제 앞치마를 이렇게 귀엽게 입으시고, 네. 그러고서는 되게 센스 있게 저항하셨잖아요. 커피 사실은. 한 잔의 자유. 그렇죠. 커피 한 잔 그렇죠. 해줘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게 사실은 표현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 내용을, 그러니까 배제고에 대해서 이런 5.18 문제나 5.18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갖다가 야당에서 앞장서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사실 그리고 2030들, 또 10대까지 또 내려가면은 정말로 꼴보기 싫은 게, 기성세대에게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죠. 네, 말 못하게. 최악이죠. 무슨 예. 뭐 SNS 검열한다. 그때 얼마나 반발 많았습니까? 카카오톡 검열 때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예. 지금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앞장서서 해결해주고 나서서 이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배제고 문제나 이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요 상황에서 배제고 학생들에 대한 중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얘기가 여권 안에서도 터져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이재명이가 직접 임명한 총리급 부위원장, 예.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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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 이거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5.18이 성역이냐 그랬어요. 네. 성역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북주사파 내에서 일제히 이 이병태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중에 최민희가 지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지가 답변을 했어요. 5.18은 성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좀 워낙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근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5.18은 성역 아닙니다. 네.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네. 300여 년에 걸친 전 세계의 시민혁명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피로서 획득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시민혁명의 과정은 중세 천년을 지배하던 신정체제를 무너뜨리고 세운 거예요. 네.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성역이 있었어요. 교회가 성역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또
봉건 시대도 성역이 있었어요. 네. 절대군주가 성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군주 앞에서는 고개를 못 들잖아. 그래서 얼굴 좀 들어라 그럴 때나 간신히 얼굴 들잖아. 그렇죠. 성역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성역을 다 넘어서고 세운 것이 지금의 시민사회예요. 그렇죠.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거든요. 민주공화정이죠. 예.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민주공화국은 성역을 파괴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헌법입니다. 네. 헌법이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이거 왜 맞습니다. 그러냐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동의한 약속이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헌법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성역이라면 글자 한자 손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정신은 헌법조차도 성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가장 최상의 가치인 헌법까지도 고칠 수 있는 거야. 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그래서 9번에 걸쳐서 개정을 해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언제 다시 헌법을 고칠지 모르는데 고치자는 얘기 지것들도 하잖아. 그렇죠. 이게 성역이 아니라는 거거든.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상위의 가치인 헌법조차도 성역이 아닌데 5.18이 어떻게 성역이냐고. 맞습니다. 4.19가 어떻게 성역이냐고. 임시정부가 어떻게 성역이냐고. 네. 이건 다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고 지지하지만 또 다른 생각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헌법조차도 성역이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것인데 그 하위 가치들 5.18이건 4.19건 다 하위 가치들 아니에요. 예. 그 가치들이 어떻게 성역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은 유일하게 성역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어요. 김일성이 사진만 잘못해도 총살당하는 북한. 북한. 김정은이한테 김정은이가 저기 통통배 타고 나타났어. 북한 주민들이 물로 뛰어들잖아요. 그 성역에 가까이 한번 가보려고. 네. 그 성역이 존재하는 거가 북한이에요. 어허. 그러면 지금 성역 하는 좌파 것들은 실제로 북한처럼 우리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 네. 대한민국에는 헌법조차도 성역이 아니다. 뭐가 성역이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개념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사실 자유공화정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당연하게도 사실 갖춰야 될 엄밀히는 성역이라는 게 없죠. 우리가 맞습니다. 각자의 기준과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가치 판단하는 것이고 때로는 논박을 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정답이다. 옳다 그르다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것이 또 정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예. 최민희가 뭐 5.18이 성역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얘기를 페이스북에 그런- 올렸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이 방송 어쩌고를 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과방위원장을 그러니까 과방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과방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생각에 어느 특정 분야나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지금 윤리위에서 조경태 건을 들여다보는 게요. 국회 부의장을 국민의힘 목으로 뽑아요.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투표를 합니다. 근데 박덕흠 의원이 이겼어요. 그럼 국민의힘은 박덕흠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박덕흠 찍어주지 말라. 차라리 나 찍어달라. 이래서 28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팔아먹고 적들과 손잡는 내통행위이고 간첩행위인 건데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징계 안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국회에 계시면서 이런 꼴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조 대표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는 뭐 저는 근본적으로 뭐 종황한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뭐 민주당에 몸담았다 왔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좀 민주당 출신들 의원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뭐 이현주도 그렇고 김상욱이 그렇죠. 그다음에 뭐 조경태 그래서 저 사람들은 뿌리 깊게 뭔가 박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경태 의원을 보면서 느낌은 왜 국민의힘에 있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안 받아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저런 사람이 정당 생활을 하고 당으로서 생활을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뭐 기강 문제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장동혁 대표도 지금 이제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뭐 다 국민들이 지지해주 이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얘기했는 시대 교체, 세대 교체의 핵심은 소위 그 기회주의자 그런 그 참칭 보수 정치인들 저는 뭐 용기 없는 껍데기 정치인이라 하는데 그런 껍데기 보수 정치인들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거기에 제일 앞에서 소위 이거 뭐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조경태 같은 사람은 그냥 대강 이제 제명을 좀 시켜라.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한번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요. 참 가슴 아프게도 제가 롯데 팬이라서 많이 힘든데 야구로 따지면 이 자기들 같은 팀 동료들끼리 사이가 안 좋다고 이루수가 이 투수가 마음에 안 들어. 상대팀 타자한테 투수 사인 몰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퇴출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월드컵에 네. 그 페널티킥 일부러 막 자살골 넣어주고 하잖아요. 뭐. 네. 페널티킥 할 때 뒤에서 그 이제 어디로 찰지 알려주는 거 막. 골키퍼한테 네, 네, 네. 자기 동료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브라질 선수가 페널티킥을 하는데 상대 선수가 그 야야 오른쪽으로 가니까 막어. 왼쪽으로 가니까 막어.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냥 공정한 룰도 안 맞고 정치가 야바이꾼들도 아니고. 근데 박상규 그렇게 위원님. 정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상규 위원님 오랜 기자 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고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룰을 깬 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죠.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방미통위 상임위원 여당 몫으로 한 사람, 야당 몫으로 한 사람. 그건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각자 뽑기로.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 상대방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좌파고 저쪽에서 볼 때는 뭐 극우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임명해 주고 싶겠냐고. 하지만 그게 신사협정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최소한의 믿음 속에서 이 나라 정치는 굴러왔습니다. 아무리 심한 싸움도 그 정도 예의는 있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보기 좋게 박미통이 야당목 위원을 떨어뜨려 버리지 않았어요. 그때도 사실은 반란표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무기명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국힘 안에서도 반란표가 나왔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말 그대로 해당 행위라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적 행위예요. 적을 이롭게 한 것이고 심지어 우리 편 죽여달라고 한 거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전시에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4글자로 말씀드릴게요. 즉결 처분.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지휘관이 권총 뽑아서 쏴 죽입니다. 이게 즉결 처분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전쟁 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조경태는 즉결 처분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었으면 윤리위도 안 열어요. 그렇죠? 그냥 긴급 최고위 열어서 제명하고 끝나는 사안 아닌가요? 아니 정청래가 제가 전라북도 출신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때 김관영 3시간 만에 회의도 없이 잘라버렸잖아요. 목을 쳤어요. 네. 그런데 아니 그때 이제 뭐라고 뭐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대표야. 그러니까 우리 이 장동혁 대표도 너무 젠틀해. 좋게 말해서.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요. 그냥 그래서 전 처음에 이 기자 경험 말씀하시는데 박덕흠 부의장 표가 201표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28표가 이탈됐습니다. 그거 아니 왜 이렇게 상대방 그쪽은 우리는 이쪽에서는 다 약속을 지켜서 230 몇 표 나왔잖아. 그런데 이쪽은 201표 이것도 뭔 사달이란 거야. 라고 보니 그 사연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건요. 200표 넘었으니까 됐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암종을 끌어안고 가다간 나중에 죽습니다. 도려내야죠. 이게 바로 이 국힘 윤리위가 빨리 해야 되는 일 중에 저는 1순위다. 근데 대표님 이 와중에 조경태가 자기가 장동욱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나서는 건 이거는 정치적으로 흙탕물을 만들겠다는 거죠? 저는 뭐 코너에 몰리니까 네.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조경태는 대강 끝났다 이래 봐요. 그러면 조경태 한 사람의 문제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뭐 110석 가져봐야 아무것도 못해. 국민의힘의 상황으로는 장동혁 대표 혼자 떠들고 있어요.
이번에 국정조사 하는 거 선관위 봤잖아요. 아니 선관위의 이번 부정선거의 핵심이 누구냐. 저는 계속 귀를 열고 들어봤는데 이재명 아닌가요? 왜 아니 노태학을 임기 끝난 노태학을 연장해야 계속하고 그다음에 그 유철한 넣은 게 유철한 넣은 게 천대엽 빼고 유철한 넣은 게 이재명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책임을 지면은 국민의힘이 뭐가 그렇게 쫄았는지 나는 국정조사 생중계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런데 사전 협의를 했나? 야, 이재명에 대한 얘기는 아예 우리 하지 마. 너가 하면은 이제 이거 국정조사 안 하겠다고 합의를 받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이거 짬짬이를 해도 이러한 이게 그 올공 청년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나? 누군가가 한마디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위철안을 놨죠?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책임자가 누구냐? 이재명이다. 그 다음에 천대엽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노태학 끝났으면 천대엽이 나야 되는데 천대엽이 안 넣고 노태학 끌고 간 게 누구냐고. 왜 나는 그 얘기를 기대를 했거든. 근데 아무도 안 해. 야, 이게 이래가지고 야당을 한다. 저는 좀 국민의힘이 야당다운 야당이 좀 되라. 그거에 제일 시발점이 이제 그 세당 행위자들 그런 자들의 정리를 통해서 당의 기강을 세우는 거다. 기강을 세우면서 변화개혁 과제. 아까 얘기하는 시대교체, 세대교체. 네. 시대교체, 세대교체 뭐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강을 세우면서 보수 통합을 원칙 있게 해야지 아무나 다 봐주는 게 통합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보수 대통합 이제 장동익 대표가 세 가지 화두를 던졌잖아요. 시대교체, 세대교체, 보수 대통합. 이 세 가지 화두에 보수 대통합도 뭐 나는 보수입니다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올바르게 정의롭게 깨끗하게 그러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10년간 아스팔트에서 봤더니 정말 많아요. 찾으면 다 있다. 정말 많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은 다음 총선에는 제1당 압도적인 제1당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기강을 못 잡고 또 밀리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어렵다. 왜냐면은 저들은 강하면은 원래 좀 비겁하고 좀 치졸해요. 강한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 해. 그러다 칼 듣다 하니까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약해 보이면은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사퇴하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경태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소위 보수 정당의 정치인답지 않은 행동한 사람들을 좀 정리를 좀 하셔라. 그것이 보수 재건의 첫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조경태는 시작에 불과해야 하고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요새 나오고 있는 게 양양자 최고위원. 얼마 전에 뭐 지도부 사퇴하자 막 그랬잖아요. 좀비야, 좀비. 네, 근데 이 양양자 최고위원마저도 방송 인터뷰에서 무소속 도운 사람들은 징계할 수밖에 없다. 친한 게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안철수 의원도 아니 다른 당 후보 도운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 안 하냐. 그거는 징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진숙 의원도 종편 그 인터뷰 네. 프로그램 나가서 네. 당의 기강을 세워야 된다. 당의 기강은 징계로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 얘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순반란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만약에 군대 안에 만연해 있던 그때 말로 좌익들 그때부터 빨갱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군내의 빨갱이를 그때 색출을 안 했더라면 6.25의 양상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그나마 그때 숙군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징계입니다. 그게. 군내의 숙군 작업이
속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 윤민우 위원장이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뭐 길게 갈 것도 없어요.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원칙을 이미 정했습니다. 뭐냐면 자료 다 있잖아요. 자, 원칙은 뭐냐? 나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한 사람은 해당 행위로 안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김재섭, 김용태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은 내가 사사롭게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내가 접겠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당에서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을 한 것까지는 해당 행위가 아니다. 그건 분명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일렬에 서 있는 게 나머지는 해당 행위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명당에서 나간 무소속 후보를 어떤 형태로든지 도운 당의 이름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전부 이번에 징계한다. 해야죠. 그 원칙이 해당되는 게 이 송파남매, 그 다음에 이제 우재준하고 이제 또 양양자도 들어갈 텐데 배지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대한과 미래 사람들, 그 우리 조원진 대표님 권영진? 후배인, 예? 그 후배라 부르지 마세요. 부끄러워 네. 죽겠어요. 송모 씨, 뭐 등등. 저는 그래서 이 경우는 빨리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재준이 이번에 부산도 안 갔고 치킨도 안 먹었다라고 얘기한 건 그 해당 행위자에서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징계위원회는 우재준은 대구를 갔고 한동훈 도우러 그리고 치킨만 한동훈이랑 같이 안 뜯었지 다른 음식은 먹은 아니, 걸로. 뭐 납작만두 먹은 건 되고 치킨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구를 갖고 또 무소속 후보를 도운 해당 행위가 딱 있기 때문에 우재준은 들어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징계 수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당원권 정지 1년을 하한선으로 2년까지 열고 봐야 된다. 요새 2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다음 총선 불출마가 원칙적으로 사실은 네. 그냥 한 10몇 명을 그냥 사그리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당원권 정지를 2년 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총선 물갈이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리 아는 거죠. 그 당협위원장을 전부 교체할 수밖에 없어요. 사고당부로 전부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당원권 정지됐으니까 그다음에 조광특위를 소집해서 문제가 된 현역 의원 지역구 그 주로 친한계인데 여기를 전부 걔네가 또 꿀지역구예요, 대부분가. 예. 아이 다 좋은 데잖아요. 대구, 부산, 서울의 서초, 송파, 예. 강남. 네. 예. 그런 데를 위주로 싹 물갈이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대구 분위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진숙 빼고 다 바꾸자예요. 이준숙 빼고 다 바꾸자. 이번에 그 국회의원 5명 나와서 이진숙한테 후달리고 또 뭐 결코 좋은 모습들이 없었잖아요. 거기에 뭐 권영지, 우재준은 당연하고 우재준 지역구가 제 고향이에요. 아. 제가 저기에서 무소속으로 2번 나가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우재준 보고 길에서 만났는데 잘 좀 하라고 대구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박상규 위원님 말씀대로 당권 정지를 하는 순간에 당협위원장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당협위원장 교체를 하지 않고 또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된다. 이번에는 뭐 2년 아니라도 1년이라도 당권 정지가 되면 당협위원장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꽂아야 된다. 이거.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앉혀야 된다는 거죠. 네. 바로 당권 정지가 되면은 바로 조광특위 열던 뭐 여러 가지를 그 당의 기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당협위원장을 놓는 것이 이제 변하거든요. 여기는 너는 앞으로 안 돼. 이 지역은 안 돼라는 그 공식화를 시켜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권 정지만 시켜놓고 그러면 뭐 송파남매들도 당원권 정지는 되는데 또 거기 나간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아예 이참에 시범적으로라도 좀 강한 야당을 하려면은 기강을 바로 세우고 이번에 뭐 다시는 복당 안 시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조금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당의 제명감이야 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한 야당의 첫발을 좀 잘 디뎌라. 또 소위 뒤에서 웅크리고 있는 김무성 같은 작자들이 있어요. 이런 작자들이 또 장난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좀 진짜 여러분들 눈여겨보세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사람은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야. 뭔가 이재명 정부한테 약점 잡히고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 오세호이도 뭐 네. 이재명 만나고 싶어요 이러잖아. 그래서 그것도 지금 뭐 실형 구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 1심에서 1년 6개월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래 의원들을 아니까 제가 같이 선거 같이 정치 활동을 한다 사람 저 애는 저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왜 저러지 하면은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으면은 사법 절차를 밟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윤상현 의원도 저 사실은 13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고. 좀 안 됐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국정조사 부정선거 국정조사 위원장 아닙니까? 좀 더 위원장의 모습이 지금은 중립적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국정조사는 중립을 지키라는 거 위원장을 낸 게 아니고 진실을 밝히라는 거죠. 밝히라고 네. 위원장을 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좀 더 부합되도록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요, 두 번째로 시기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타이밍이 좋다. 왜? 향후 2년간 선거가 없으니까. 선거가 없어요. 원래 전쟁 중에는 직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절차를 지켜서 할 때는 평화시가 좋아요. 오늘 화두는 직결 처분이네. 원래는 아니 직결 처분은 이 군대 같은 조직 물론 당이 군이냐 이렇게 주장할 분도 있는데 어떨 때 지금 이재명 정권의 포갑적인 소위 그 데스포티즘이라고 할 만하잖아요. 이게야말로 전체주의에 가까운 이런 폭정, 영어로 데스포티즘이 폭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폭정이라고 하는 정도는 전쟁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 2년 가까이 큰 선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이때가 평화적 절차에 의해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내부 정리를 하기에 딱 좋은 시기다. 지금부터 한 6개월 안에 올해 안에 저는 내부에 청소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또 그 시기에 동의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오늘 아침에 대안과 미래라는 날파리 떼들이 또 모였거든요. 그래서 징계 정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막 했어요. 근데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만약 막상 징계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거기까지는 의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도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네. 권력 지향적이고 기회주의자들은 떠들기는 되게 떠들어요. 네. 그런데 막상 칼을 들이대면은 다 도망갑니다. 저는 이번 징계 문제가 제대로 되고 이 시대교체, 세대교체의 시작을 가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10% 오를 것 같아요. 10%. 누구도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로 손을 못 댑니다, 이제. 거기다가 역으로 이재명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진다고요. 이재명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그런 징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왔는데, 하니까 장동혁이 아니고 우리가 잘해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한동훈이가 있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간다. 내가 속으로 이것들 미쳐도 되죠. 아니,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몰돼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념에 매몰되듯이 한동훈 패거리들 그 매몰돼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동혁 대표한테 저는 절호의 기회 또 국민의힘한테도 어쩌면은 국민들이 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를 잘 살려서 개혁 과제에 이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바꿔라 이제. 왜 이제 이만큼 좌파들이 저렇게 지멋대로 하고 악법뿐만이 아니고 거의 독재를 하고 있는데 사람 안 바꾸고 그냥 자기 당끼리 싸우고 지 얼굴이나 내고 지의 기회만 잡으려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셔라. 그러면서 다음 총선에 대대적인 그 인적 쇄신을 해야지
그 다음에 미래가 좀 있는 거예요. 다음 총선을 이겨야지 뭐 대통령 선거고 지방선거고 뭐 할 수 있을 있는 거 거죠.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악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잘 가르쳐 줬어. 151석만 되면 다 바꿀 수 있어요. 지들 마음대로 그냥 5만 대만 거 다 하더만요. 근데 151석 얻으면 또 배신자들이 있어서 안 돼. 좀 넉넉하게 한 160개는 161석은 얻어야 돼. 연놈들이 또 배신한다 하더라도 161석 정도는 얻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뭐 저는 이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이제 막 김무성 선배 좀 사라져라. 정말 저는 제가 지금 20년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수를 완전히 겸열 수준으로 몰고 간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수로 봐서는 거악 중에 거악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이제 사라질 때가 됐잖아요. 부산이 왜 저렇게 된 것 같아요? 김무성의 영향이 그래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었던 누구죠? 정의화, 네. 뭐 김용호, 김용호, 거의 기회주의자들이 그리고 살아남아가지고 국회의장도 하고 뭐 정치의 원로로서 가는데 그거 안 된다. 이제는 그걸 통해서 뭐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지만은 부산도 많이 변화할 때가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 수술로 비유를 좀 할게요. 지금 외과 수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외과 수술인데, 이제 이 보수 인사를 자처하는 분들 중에는, 그냥 다 안고 가자는 얘기를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통합하자. 외과 의사를 제가 아주 훌륭한 외과 의사를 많이 아는데, 이 칼제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본인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훌륭한 칼제비가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훌륭한 외과 의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좀 안 된 얘기지만 그 임상에서 많이 칼질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가 탄생한다. 그런데 절대 고름은 살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외과 의사들이. 네. 지금 도처에 고름이 많고 이게 놔두면 전라도 사투리에 전라도 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지럼병 놔두면 지랄병 된다고. 아이고야. 네. 그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지럼병 놔두면 지랄병 된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어질어질한 구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름이 지금 암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지랄병 되기 전에 때려잡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문제 있는 부분을 싹 도려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외과 수술적 방법입니다. 영어로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죠. 외과 수술적으로 이 공습하는 거를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그래요. 외과 수술적 공습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싹 좀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살아요. 오래 살고 장수할 수 있다. 이거 안고 가면 여기저기 곰고 암 걸려가지고 보수 자체가 죽습니다. 네, 저희 멸콩 TV가 훌륭한 패널들과 함께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의 외과 수술을 하고 고름과 종양을 메스로 짜낼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멸콩 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 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 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 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